문제 넣으니까 애니 못나니까. 근데 그래도 시크릿 주제는 아니지. 시크릿 주제 일본 애니가 아니지. 몰라. 야 일본 일본 애니는 괜찮거든. 일본 같아. 무슨 애니? 하울.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잖아 걔는. 아니 근데 하울 잡기 잘생겼어. 아 일어나 빨리. 아 네가 비켜야 내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 부동식 이제 아예 비행기가 돼버리기만 하고. 아! 이거 바로 가려고 된다고. 실수. 이런 식으로 부등식 몇 개 해보고 아!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는 뭐냐 그래서 거기 473 하나 하고 477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해보고 나머지 그 베이직이랑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아니. 이제 저기 활용하고 크다가 위에 있다고 작다가 아래에 있다고. 어차피 나오는 게 특수각밖에 안 나오니까. 응? 코사인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 어디 있는데? 그럼 거기다 그거 그러면 그럼 거기 이게 작은데 그래 그 부분이 있잖아. 저쪽이 알파고 이쪽이 베타잖아. 알파 베타는 몰라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잖아. 그 대칭축 2배. 선생님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적다가 처음부터 2파이까지만 그래야지 이렇게 많이 그려. 파이구나. 그래서 파이 왔어요. 어? 한 분의 1 되는 건 우리가 외워놓지 않아서 없어. 왜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다르지? 너는 왜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이거는 뭐 하는 데도 그린 거야?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도 아니고 이상한 딴 곳에 갔다 오는 거. 그럴 수 있어. 보면서 가는 거지. 특수각이 아니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대칭성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봤지. 한번 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가운데 선이 뭐야? 파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2배잖아. 그리고 사인 120도를 찾으래.
7, 3분의 1번이면 다 풀어요. 이거요. 네. 아 아니에요. 민주야. 어? 이거 환기시킨다. 누구들 때문에. 내 뒤에 사람인 것 같기도 해 진짜. 진짜. 난 1.5 멋있어. 아니 지금 어제만 머리 3번 감았고 오늘도 머리 한 번도 안 감았대. 앞에 거는 할 수 있어요. 뒤에 것도. 도로 아니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와. 아무 힘이 있어. 숙제가 안 진짜 개뿔이다 진짜.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거야. 그래도 부유하는 머리를 감고 와도 냄새가 나고 너는 머리를 아니 해야 저번 시간도 감고 와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니처럼. 진짜. 너아 나 괜찮아. 아니 뭐 뭔가 문제가 있겠지. 샴푸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 그때는 뭐가 됐든지 누가 나가지 이랬어. 유전자도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덕담 고마워. 마이너스 3분의 1을 옆으로 아 그래서 그런가? 미안해. 뭐를? 니 손잡고 같이 일을 하고. 마이너스 3분의 나는 1 부어가지고 같이 안 돼. 아니 너무 만만이어서 반박을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게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을 옆으로 그려야지 왜 세로로 그려. 이걸 이렇게 만판을 해버린다고. 물론 그래 그거보다 코사인이 아래에 있는 데가 거기잖아. 얘가 알파고 이거 베타 아니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가운데 선은 그 가운데 선은 대칭이 있잖아. 아니 가운데가 얼마야 가운데? 왜 1분의 파이야? 이틀 동안 내가 왜 바카스 사이야? 바카스 찍어봤거든. 이틀에 바카스 2박스에 알약 2개, 너 코사인으로 그거 밑에가 커피 3잔. 양호하네. 거기가 뭐야? 그건 네가 이상한 거야 진짜. 수요일에 한 커피 들어가봐.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네. 그냥 놀아주세요. 이차함수도 같아 이차함수. 그럼 저 그냥 뭐한 와인 그러니까 제발 좀 머리를 감든가 뭐 샤워를 하든가 좀 하고 오라니까. 왜 2분의 파이야? 승호야. 평균으로 따지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너 내일 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샀다고 원한다니까. 아니 이게 이차랑 그랬잖아. 그저께 3번 샀으니까 하루에 한 번 씻는 거라고. 진짜 기적의 머리다. 얘랑 얘랑 두개 들어가면서 이차함수. 15년 동안 평균 1도 안 되잖아. 당연히 안 되지. 이차함수 학교도 많이 나오던데. 평균 1. 아니 평균 1은 되는 게 좋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루에 뭐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근이랑 아침에 난 아침에 마시는데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는 사람도 있지. 아침에 학교 갔다 왔다 많이 그럼 씻어야지. 체육하고 여기서 나이 같이 많아. 건 얼마지? 예. 여기서는 주범이 둘이었네. 난 토이하고 주범인 줄 알았어. 아니면 큰일이잖아. 야 오늘 향수 좀 가져가. 나 향수 지금 가방에 있는데 뭐 다음에 들고 올게. 물은 먹는 거야? 아 그래? 항상 비밀이. 아니 네가 향수 들고 다녀. 우리가 냄새 이렇게 족같을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벌써 엄청 되잖아. 저렇게 했을 때는 못 챙기고 아니 내 머리에 디퓨저를 꽂고 다녀. 어?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 아마 유전자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조용해. 또 오른 거 말잖아. 이 참수에서 대칭 좀 뭐냐고. 하찮은 상대층이니까 대칭 선은 알아야지. 이 참수까지 안 나가는 거. 나갔어요. 포함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가 풀었지. 풀었으면 갖고 와봐. 어디 있나? 그전 거는 똑같은데. 되게 희한하겠네. 여기 세트로 한 것 같다고 해서 봤는데 세트를 안 했으니까 안 봤더니 어려워 죽는 진짜. 이거는 진짜. 아직 없이는 하려고 한 것들 비행기를 몰라요.
닿을 때까지 딴 애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 양이 가능해? 그럼 그동안 왜 안 했어? 이 가능하면? 일단 다음 화요일까지 삼각함수 파트는 다 해보시고 화요일날 그게 검사해서 안 됐으면 화요일날 바로 내보낸다. 그 다음에 됐으면 그 다음에는 지수로고 함수 됐으면 그 다음에 지수로고. 자, 이 두 개 중에서는 질문할 게 있어? 77, 73번, 2번. 473이 2번. 그 앞에 거 먼저 보고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 빼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대. 여기에 이제 x 자리에 다른 게 있으니까 t라고 치환을 하시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까지래. 이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제 작은 거를 이제 그릴 건데, 코사인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부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 여기까지만 이제 그려놓으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자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죠? 60도지? 여기서 60도 이렇게 간 거니까 얘도 여기서 60도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럼 180도에서 이거 가니까 이제 여기가 3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4파이. 그래서 t가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대. 이 t가 뭐였지? x였죠? 그래서 이제 x 빼기 3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4파이보다 작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x의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AB를 찾으면 3분의 8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7 2번, 1번. 이거 1번만. 1번.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말은 의미하는 게 최대 최소죠. 항상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3 코사인이 마이너스 a 더하기 9인데, 요거의 최소값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만 더 크면 항상 된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제 이 말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 말이랑 똑같아.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려면 2차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죠. 요거 제곱 빼기 4분의 9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a 더하기 9에서 4분의 9를 빼면 4분의 27이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될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시면 1 더하기 3이니까 13 빼기 a고, 1 집어넣으시면 7 빼기 a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당연히 요거겠죠. 그래서 이제 7 빼기 a가 꼭지점이 안 나와.
여기 2분의 3이 없어가지고 이차함수가 그러니까 양끝값만 찾으시면 되지 7-a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된다. 그래서 7 이건 다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식 이런 거는. 근데 여기서는 코사인을 치환을 하니까 범위가 2차 함수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코사인을 x처럼 치환을 하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4분의 27인데 그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뭐 그 말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삼각함수 활용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운 거에다가 이제 뭔가를 더 추가를 할 건데 이제 일단 이제 도형을 접근을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원래는 맨 처음에 1번이 직각삼각형을 찾아라야 원래 이걸 찾으면 우리가 피타하고 삼각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대. 그지?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 이제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직각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피타고라스나 삼각비를 이제 쓰는 거래.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지? 요렇게 이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다시 직각이 나와서 피타하고 또 삼각비를 쓰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없으면 맨 마지막에 찾는 게 이제 정삼각형을 찾아라. 뭐 그래서 이제 뭐 줄을 긋거나 보조선을 긋거나 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제 정삼각형이 되면 얘는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의 정의가 세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서 각이 60도다라는 성질을 이제 주로 쓰는데 이게 이제 삼각형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은 이렇게 이제 내접원하고 외접원하고 중심이 일치하는데 이 중심이 또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여기가 외접원 반지름이고 여기가 내접원 반지름인데 무게중심이기도 하니까 2대1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내심하고 외심하고 무게중심 원래 수심도 똑같은데요. 수심은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이 세 가지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형이 나왔을 때 삼각형 관련해서 찾으면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럼 이제 공식을 쓰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 도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타고라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뭐 다 아는 거지. A제곱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고라스를 가장 많이 쓰고 이게 대충 문제 한 거의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피타고라스를 못 쓸 때 쓰는 게 뭐 얘가 이제 직각일 때는 이걸 쓸 건데 얘가 이제 직각이 아니야. 그럼 직각이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직각을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제 직각을 만들면요. 여기가 이제 x라고 하고 뭐 여기가 이제 a 여기를 이제 b 이렇게 잡으면 요각을 이제 세타라고 잡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됐으니까 삼각비를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쪽이 b에서 a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된대. 그럼 다시 또 이쪽이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x 제곱이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두 개 더할 거니까 a 제곱 사인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해서 a 제곱이고 b 제곱이고
빼기 2ab 코사인 4일까. 그러니까 피타를 두 번 써서 정리를 해놓은 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직각이 아닐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뭐 1법칙, 2법칙 이런 건 이제 1법칙은 없어졌으니까 그냥 코사인 제2법칙이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는 게 이제 사인 법칙이야. 결국 도형에서는 공식이 3개밖에 없는 거야. 3개밖에. 공식을 쓰는 게. 피타를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 아니면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전체 문제로 나눠보면 피타가 한 70%, 코사인이 한 25%, 나머지 5% 정도가 이제 사인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작은 걸 이제 먼저 배우는 거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눠서 배우는 거니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거의 동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활용도는 코사인 법칙이 훨씬 많아요. 사인 법칙은 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사인 법칙을 먼저 볼 건데 중학교 때도 비슷하게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통해서 모든 삼각형은 뭐가 있냐면 그죠? 외심이 존재하죠. 그치? 삼각형이 오심이라 내심, 외심, 수심, 뭐 이제 방심, 무게중심. 그러니까 외심이 모든 삼각형에 있어. 사각형은 모두 외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만 뭐 특수한 성질이 있고 그 외의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이제 잡으면 외심이 있으니까 원은 중심 반지름을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를 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잡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에서 성질이 같은 현을 갖는 원주각이 똑같은 거죠. 요각하고 요각이.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면은 뭐가 되냐면 얘가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90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야. 찾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지. 여기가 A 프라임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가 지름이라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됐어. 그치? 그럼 요 길이를 우리 이제 A라고 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인 A 프라임이 얘는 사인 A랑 똑같은 건데 2R분의 A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인 B도 마찬가지, 사인 C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사인 A가 2R분의 A가 되는 거고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는 거고 사인 C는 2R분의 C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대. 모든 삼각형 외심이 있어서.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문자로 정리를 하면 2R이 다 세 개가 똑같으니까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는 얘가 2R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2R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반지름만 쓰기도 하고 뭐 지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공식 안에서 나 언제 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언제 이 공식을 쓸 거냐 하면 첫 번째 이게 뭐지? 외접원의 지름이지. 그러니까 외접원이 그려져 있으면요 삼각형에 그러면 사인 법칙 씁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그치? 두 번째 자 이걸 이용하면 요 A가
사인 A 곱하기 2R 사인 A고 얘는 2R 사인 B고 얘는 2R 사인 C야. 그러니까 2R이 다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의미는 각의 사인 B와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각의 사인 B가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의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자 여기서만 놓고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두 변을 알고 각을 알아. 그럼 나머지 각을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변하고 변이 두 개가 주어지고 각이 하나가 있으면 이 각이 근데 사인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지? 그럼 이제 요거 대응하는 각, 요거 대응하는 각이니까 이 A, B 사이에 있는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야, 다른 각.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알고 얘 알면 각 두 개 알면은 사실 각 세 개 다 아는 거랑 똑같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는 180도에서 빼면 돼서 각을 알고 변을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각을 알고 변 하나를 알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나는 사인 법칙을 써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공식만 그냥 외워놓지 말고 사인 법칙 언제 쓰느냐? 외접원이 그려져 있을 때, 각의 사인 B를 변의 길이 B로 바꿀 수 있을 때, 변이 두 개고 각이 하나인데 사이각이 아닌 각일 때, 그 다음에 각이 두 개고 변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피타도 못 쓰고 코사인 법칙도 못 쓰면 사인을 쓰는 거야.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를 때 이제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외우실 때는 이거 언제 쓰는 것까지 통째로 같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얘 세 개인데 얘는 직각이 아니니까 못 쓰고.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데 이게 아니니까 못 쓰고. 그러니까 얘밖에 쓸 수 없구나 하고 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끼워 맞추면 돼. 도형이라는 게. 그치? 여기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쓰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 개씩 볼 건데 언제 쓰는지를. 자, 그래서 이제 244페이지, 45페이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에서 같은 면을 갖는 원주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직각을 만들면 각의 사인 B가 변의 길이의 B와 다 똑같고 그 값이 외접원의 지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개념키 1번부터 해서 보시면 246페이지에 지금은 이제 공식을 한 개밖에 안 배우니까 당연히 다 사인 법칙을 쓰겠는데 개념키 1번에 1번을 보니까 105도, 45도 하고 그러면 두 개 알면은 나머지 한 각도 아는 거죠. 30도. 그지?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AB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각을 알려주고 변을 하나 알려줬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B분의 12 사인 45도분의 얼마요? AB. 근데 이런 특수각들은 사실 그냥 중학교 때 방법을 해도 돼.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 그지? 여기가 10. 그러면 자르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5루트 2, 5루트 2. 그죠? 여기는 30도니까 AB 사인 30도가 5루트 2. 그냥 이렇게 구해도 특수각이라서 다 할 수 있는데 사인 법칙으로 풀면
사인 30도분의 12 사인 45도분의 AB 여기 서로 크로스 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보다 한 번에 풀 수 있어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2번은 마찬가지로 각이 외접원이 그려져 있는 거지. 외접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써봐야지. 이런 건 대놓고 사인 법칙을 써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BC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자 라고 하면 얘네가 120도니까 사인 60도분의 3이 사인 45도분의 BC 됐어요? 그게 외접원의 지름.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1번을 적용시키면 되네요. 개념 익힘 2번은 이제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두 번째 거 보는 건데 1번이 sin A 더하기 sin B가 sin C가 되는데 얘는 삼각형 ABC에서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런 거 보려면 뭐 해야 되냐면 다 변으로 바꾸면 세 변이 똑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피타고라스가 되면 뭐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만 가지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sin A 더하기 sin B가 sin C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를 변으로 바꾸면 알 수 있어. sin A가 뭐예요? 2R분의 A고 얘는 2R분의 B고 얘는 2R분의 C니까 그치? 2R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차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2번은 세 각이 얘가 3대 2대 1이래.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삼각형의 세 각은 더하면 180도잖아요. 180도 그지? 그러니까 각 A가 얼마야? 180도에 6분의 3이니까 90도. 180도에 6분의 2니까 60도. 그치? 30도.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안돼. 세 개를 아니까 각의 사인 B가 변의 길이의 B. 그치? 그러면 A 대 B 대 C는 사인 90도, 사인 60도, 사인 30도. 그래서 이제 2대 루트 3대 1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된대.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506에 2번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사인 A 더하기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 더하기 A래. 근데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게 사인 파이 마이너스 C, 두 번째 거는 파이 마이너스 A, 세 번째 거는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결국 사인 C고 사인 A고 사인 B가 4대 7대 5래. 얘가 4대 7대 5.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A 대 B 대 C니까 이게 A죠? 7. 이게 B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된대. 삼각형만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쓸 거니까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 다 변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야.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그래서 이제 개념길 3번에서는 무슨 삼각형인지를 이제 찾아보자. 생각보다 고등학교 도형은 경시도형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쓰는 게 되게 한정적이야. 그래서 그냥 뺑글뺑글 돌아.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그래서 3번에 1번은 A sin A가 B sin B가 C sin C가 똑같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알려면 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변으로 아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뭐예요? 2R분의 A죠. 얘는 2R분의 B고 얘는
2R분의 C인데 결국 A제곱, B제곱, C제곱이 똑같은데 얘네들은 변의 길이니까 다 양수라서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그러니까 정삼각형. 2번은 사인 제곱 A는 사인 A가 2R분의 A니까 요거 제곱이 사인 B는 2R분의 B니까 요거 제곱이고 사인 C는 2R분의 C니까 요거 제곱이래. 그러니까 2R 이렇게 날리면 빗변이 A인 뭐 직각삼각형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다 변의 길이로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삼각형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개념팀 4까지는 볼게. 뭐 이런 건 이제 증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제 삼각함수가 삼각 B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옛날에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뭐 이집트에서 막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해마다 이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삼각비인데 높은 데는 물에 안 휩쓸려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땅이었고 뭐 네 땅이었고 뭐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옛날에는 이 산의 높이를 왜 산의 높이를 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뭐 피라미드나 뭐 종교 시설 같은 경우들은 다 높이 짓죠. 위에다가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지 잘 들리는 거만. 그래서 이제 높이 짓는데 대부분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하늘에 있다고 생각 안 하는 뭐 고물 숭배를 한다든가 호랑이를 숭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그냥 넣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니까 높은 데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 그래서 그 이집트도 원래 믿는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으니까 얘는 높이 진다고. 피라미드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요 높이를 재려고 하는데 실제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제 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각을 잰 거야. 이렇게 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각을 재고 이만큼 이제 걸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걸어가가지고 내가 걸어간 길이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몇 미터 걸어갔다. 그래서 다시 각을 이렇게 재면 삼각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 요거 아는 거, 요거 아는 거, 요거 아는 거 이렇게 3개 안 돼, 3개. 옛날 사람들은 이 삼각비를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비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조그만 거 해가지고 얘를 몇 배를 하면은 얘 높이가 얼마였었으니까 저 높이는 얼마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일일이 그냥 닮음처럼 한 거야. 닮음처럼 지금처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요거 알고 얘를 구하러 갔네. 그럼 얘를 알려면은 얘를 알면 되죠, 그죠? 요 길이를 알면 우리가 이제 x 사인 베타가 h니까 이 x만 알면 되네. 그럼 이 x를 이제 어떻게 아느냐 해서 놓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l, 그치? 여기가 알파. 그럼 요각이 뭐죠? 얘랑 두 개 더해서 요각이잖아. 그러니까 요각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각을 2개 알고 변을 하나를 안 해. 이거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L이 사인 알파분의 X가 되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건 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X를 찾아가지고 구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측량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요즘은 뭐 이렇게 세워놓고 레이저로 쏘지만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쳐다봐서 각도 재고 그 다음에 이만큼 걸어가가지고 다시 쳐다보면 좀 더 목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이 각도 재고 이렇게 두 개 재가지고 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대. 이게 배 안 고플 때 쓰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나이 들면 그것도 귀찮으니까 여기서 서서 이렇게 또 쳐다보면은 그죠? 각도를 또 잴 수 있습니다. 요 각이 이제 알파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그래서 일어서서 한번 각도 재고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앉아서 각도를 잰 거야.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거 앉아서 쳐다보고 잰 거고 일어서서 쳐다보고 잰 거야.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알 수 있죠? 내 키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 알고 베타 알고 L 아니까 저 높이를 찾을 수 있대. 그래서 이 높이를 찾아보려면 우리 요 길이를 모르니까 라지 L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모르는 게 얘랑 모르고 이거 세 개 알아. 탄젠트 알파가 L분의 H 빼기 스몰 L이고 가로분의 세로, 그지? 탄젠트 베타는 뭡니까? L분의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랑 얘만 몰라. 그러니까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연립하면은 저 높이를 찾을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옛날 사람들이 쓰던 측량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 옛날에 원주율 이런 것도 그 원을 크게 그려놓고 실을 거기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실을 한 다음에 그걸 쭉 펼친 거야. 그랬을 때 반지름이 얼마일 때 원주율이 대충 얼마였구나. 뭐 이렇게 측정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는 게 다 그러니까 511 이런 거는 다 뭐야? 뒤에서 봤다가 앞에 가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 방법 쓰는 거야. 저 사인 법칙 이용하는 방법. 그지? 그럼 이제 511을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해볼게. 이게 입체적인 건데 평면에다 그려놔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자, AB에서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측정한 결과,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나무고 지면에 수직이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래, 나무가. 그래서 여기 지점이 A 지점이고 이 지점이 B 지점인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수직으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30도래. 그 다음에 여기는 45도고 요만큼이 75도니까 여기가 60도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25m, 여기는 25m 떨어졌대.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높이를 찾아라. 그죠? 이 높이를 알려면 뭘 알면 되지? 요 길이만 알면 돼. 요 길이만 알면 x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게 h. 그러니까 x만 알면 h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x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요 밑에 삼각형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고 얘가 25고 여기가 x야. 그치? 그럼 각 두 개 알려주고 변 하나 알려줬으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특수각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3월에 그 모의고사 보거든. 중학교 내용 전체로. 그때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선행한 걸로도 풀 수 있고 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했니? 측정하는 방법 중에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미술관을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어. 이렇게 눈높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어디서 쳐다봐야지 얘가 그 제일 잘 보이냐? 그러니까 잘 보이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영화관 갔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중간인데 너무 앞에면 목 아프고 너무 뒤에면 잘 안 보여서 대충 뭐 중간 앞자리 정도 뭐 이런 데 이제 골라가지고 예매를 먼저 하잖아.
이 이상한 짓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끄트머리 자리 외곽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디서 봤을 때 이제 얘 각이 최대가 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학교 때 방법을 쓸 거야. 그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가 P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죠. 뭐 여기가 P,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얘 닮음이니까 그죠? 뭐 됩니까?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원주각이 똑같다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럼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잡으면 닮음을 이용해서 왜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서 요각이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서 요각이 세타가 돼. 그지? 그래서 이때도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 뭐 이런 게 똑같이 되는 거죠. 중3 2학기 1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를 이렇게 놔두고 이게 이제 A고 이게 B면 자 CD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여기가 C이면서 D이면서 T라고 둘게. 접점.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PT 곱하기 PT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접선 정리 되는 거죠. 이런 건 할선 정리, 얘는 접선 정리. 할선은 분할하는 선, 접선은 접하는 선. 이게 같은 말이야. C랑 D를 똑같이 놓으면 합쳐지면 그게 접선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고등학교에서도 쓰니까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써. 그럼 이제 어디서 봤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느냐, 각이 최대가 되느냐는 얘를 편으로 하고 이 움직이는 동선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가 요 각이 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저기서 쳐다봤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도 각이 작아지고 이제 각이 같아지려면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원주각이니까 뒤로 가도 각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가 돼. 그럼 그때 어떤 관계를 갖냐면 요게 x고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이렇게 잡으면 요게 분할하는 직선이지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는 접하는 직선이죠. 그래서 x제곱은 ab 이 x가 그 AB의 기압 평균일 때 시야각이 최대가 됩니다. 자동차 극장 이런 데 가면 그 저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봐야지 제일 잘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극장에 가시면 극장은 의자를 이렇게 두잖아. 그지? 경사를 둬서 이렇게 두는데 얘 스크린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어. 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편으로 하고 여기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이 시야각이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a 스크린 끝까지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이 x도 똑같이 AB의 기압 평균일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극장마다 이렇게 스크린이 이만큼 떠있고 끝에까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구하시면 그게 G나 H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제일 먼저 예매를 할 때 거기서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 이 극장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측량할 때 쓰는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이 되게 많이 쓰여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개념 익힘 4까지야. 이게 이제 사인 법칙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써준 거 중에서 이제 안 썼던 게 뭐지? 우리가 각 두 개 변하나 있으면 사인 법칙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 두 개 각 하나 있으면 쓴다고 했고, 각의 사인 비를 변의 길이의 비로 바꾼다 했고, 또 뭐 있지? 외접원이 그려져 있을 때 쓴다 이렇게 했고, 그지? 아직 코사인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피타도 못 쓰고 코사인도 못 쓰면 사인 법칙을 쓰겠다. 아까지가 이제 5가지가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요. 몇 개를 연습을 해보자. 거기서 기본적인 걸로 저기 그림이 있으면 좀 더 좋긴 한데 그냥 대충 그려서 해. 저기 502 506의 1 506의 1 508 그 인수분해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511 삼각 여기 함수 활용이라는 거는 결국 측량하는 걸 위해서 보는 거니까 요거는 미적분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방법이 제일 쉬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하 평균일 때 접선 정리를 쓰면 요런 것도 고1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쓸 일이 있죠. 조용예방 정식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모르고도 풀 수 있긴 한데 뺑글뺑글 도는 알고 풀면 훨씬 빠른 거. 오늘 이제 코사인 법칙 소개 정도까지만 아마 할 거라서. 오늘 피타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고 삼각비하고,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피타 심화 중에 그 중선 정리도 있고 코사인 법칙도 원래 있어. 그냥 2번씩 써서 해서 이름이 없어서 그랬지. 그걸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거 조금 이따가 줘주시면 안 돼요? 네. 고등학교에서 쓰는 공식이 3개 다예요. 그 도용에서 쓰는 거는. 페이퍼에 있는데 의에서 저기 저거 높이 점높이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기에서 방금 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높이를 구하려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 길이를 알든지 요 길이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럼 요 길이를 알아도 되잖아. 그럼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되니까. 탄젠트 30도 이거 쓰면 되니까. 저게 약간 입체적으로 네네. 그럼 요 길이를 찾으려면 요 밑에 삼각형에서 놓고 보면 45도, 60도.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이건 뭐로 해달라고? 이건 공식 외우라는 닮음을 뭐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뭘 해달라는 거야? 이거 중3 원 이런 거 나올 때 지금 이게 없어져서 심화 내용으로만 나와. 뭐 심화 A급이나 뭐 이렇게 풀 때만. 교과서에서는 없어.
그래서 저거는 심화 내용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기본 내용인데 지금은 심화 내용이니까 알아도 삼각형이니까. 각은 대문자로 쓰세요. 네네. 아닌데요? 사인 A분의 A인데요. 사인 법칙이라니까.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을 써야지. 나중에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을 쓸 건데. 쌤, 저희 숙제 어디까지 나와요? 예? 숙제 코사인 법칙까지 나올 건데. 네? 지금 몇 시인데? 2분 남았어. 어? 2분. 2분 남았다고? 네. 8시까지 안 되면. 넓이 전까지 안 돼요. 아니 아니야. 그러면 사인 법칙까지밖에 못해. 2분 남았으면 사인 법칙까지만 해와. 나이스. 그럼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랑 같은데 그거냐? 삼각형수를 수원 거는 끝내고 저기 그러니까 저게 마음대로 너 하니까 쌤 수업시간에 따로 따로 해서 할 거니까 네. 사인 법칙만 이렇게 연습해와. 그래서 네. 나중에 코사인 법칙도 할 거니까 언제 쓰는지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냥 개념 K 4까지 하면 되죠? 네? 개념 K 4까지 하면 되죠? 네네.